법규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추상적인 얘기로 먼저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도서관 만들기예요. 제가 치룬 간평사 시험에는 2차라는 높은 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초시생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과목은 법규 과목인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은 그래도 들으면 이해라도 되고 하나씩 따라해보려고 하면 되기라도 하는데 이놈의 법규 과목은 일단 뭐라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이 개념을 내가 지금 왜 공부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이걸 통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러네. 그러니까 연차가 쌓일수록 법규는 잘 된다는 말이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차 공부를 딱 12개월 공부하고 합격을 했는데 7월 초에 치르기 전 한 2개월 정도 동안은 학원에서 법규 과목도 상위권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공부를 시작한 지 8개월이 넘도록 학원에서 법규 시험지에다가 한자도 못 쓸 정도로 아예 감이 안 잡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그 2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바로 거기에 법규 공부의 핵심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조금 추상적이나마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규는 머릿속에 도서관을 만드는 일인데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조금은 감이 오실 거예요. 논리정연하게 질서정연하게 나름의 규칙과 법칙이 짜여진 내 머릿속에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분석해서 해당 쟁점에 맞는 책을 쏙쏙 꺼내서 시험지에 바르는 일이에요. 이게 왜 유독 법규에서 어려운지 예를 들면 실무나 이론은 상대적으로 개념이나 이론이 조금 가시적이고 와닿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래서 선생님 강의만 들어도 이 판때기가 어떤 판때기인지 어떤 그림인지가 조금 머릿속에 그려지기는 해요. 그리고 초반 공부 분량이 뭐 단편적인 계산 문제로 빌드업이 되면서 수행이 된다던가 그렇게 공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공부 스타일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법규가 다른 건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우리 머릿속에 임플란트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강사님이 알려주시는 정보를 단편적으로 조각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부터 하다 보니까 탈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계관을 머릿속에 임플란트하는 작업부터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부터 내가 건축할 법규라는 도서관은 다른 과목들과 완전히 다른 고유의 논리 정연한 법칙이 있는 세계예요. 가장 그라운드에는 법들의 법인 헌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공법이랑 사법이 세워지죠. 도서관에서 코너를 찾아간다고 생각하면 수월해요. 우리가 여기서 주로 다룰 코너는 공법 코너예요. 행정법은 말 그대로 국가가 국가를 운영하면서 처리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정해놓은 바탕이 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이걸 왜 공부하느냐? 감정평가사로서 보상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도 해야 되고 우리 간평사랑 관련된 보상법규나 감정평가사 법이 아니더라도 행정법에는 여러 가지 개별법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유독 이 개별법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정평가사라서 관련 개별법을 알아야 하는데 이 관련 개별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 행정법이라 우린 행정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행정법이 왜 기본이 되냐면 아까 말한 이 세 개의 여러 가지 개별법들이 공통적으로 행정이랑 관련된 법이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겹치는 부분들을 쏙쏙쏙 빼다가 행정법 총론으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사랑 관련된 법규를 알려면 행정법부터 알아야 돼요. 이런 세계관을 일단 구축을 해야 돼요. 이 세계관을 이해하고 나서 각 법들의 필요성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게 이 도서관의 기반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지붕을 만드는 일이에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이게 법을 1도 모르는 사람이 법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세계관인데 강사님들이 분명히 강의를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이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흡수가 안 되고 까먹어요. 이렇게 세계관이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재를 딱 펼치면 바로 뭐가 나오냐? 갑자기 무슨 학설이 어떻고 판례가 어떻고 개념이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다 뭔지도 모르겠는데 와다다닥 쏟아지니까 멘붕부터 오거든요. 저는 2차 공부의 80% 이상을 법규 공부에만 쏟았어요.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2차 수험 기간 12개월 내내 80-90% 이상의 시간을 법규에만 쏟았는데 공부한 지 8개월이 되도록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답안지에 한자도 못 쓰겠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문제를 분석할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도서관이 만들어지지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여기를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탐방을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논리성을 연계하고 막 유기적인 분석을 하고 있겠어요. 그렇게 바득바득 견디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도 연결해보고 저렇게
저렇게도 연결해보고 막 법전을 이렇게도 파보고 판례를 저렇게도 연결해보고 하는 시간이 8개월 정도 쌓였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폭포수처럼 아까 말씀드린 이 법규라는 세계관이 도서관이 그동안 널브러져 있던 개념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각 주제별로 논점별로 책장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장을 조립해서 거기에 하나하나 정의, 학설, 판례들을 끼워 넣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부터가 암기예요. 그 전까지는 이해의 과정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법규는 이렇게 도서관을 만들고 책장을 짜는 논리적인 구조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런 암기도 되지가 않아요. 통으로 암기하라고 하는데 개소리고 일단 문제 분석이 돼야 논점이라도 잡고 뭘 쓰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도서관에 서고를 만들고 책장을 짜는 걸 도와주는 게 학원 강의이고 교재예요. 혼자서 공부하려고 했으면 법제처에 가서 판례 검색하고 학설 서적 보고 법전 펼쳐가면서 공부를 해야만 했을 거예요. 책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나무를 길러서 나무가 다 자라기까지 기다렸다가 벌목하고 다듬고 깎아가지고 책장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강의랑 교재가 그런 과정을 이미 말끔하게 거친 이케아 조립 키트 같은 책장 만들기 키트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걸 주어진 매뉴얼에 맞춰서 조립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접근 방식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법규라는 과목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교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미시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시적인 그림을 그려서 이 보상법규라는 세계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이게 이 부분에서 이 얘기가 왜 거론되고 있는지 그 개념 정립부터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학설 암기하고 정의 암기하고 판례 쓰고 막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이 세계관에 대한 논리 구조가 정립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 분석을 할 줄 알게 되고 나서 그때 이땐 이 정의를 써야겠구나. 이땐 이 학설을 써야겠구나. 이땐 이 판례가 나와줘야겠구나. 라는 논리적인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암기하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마인드맵처럼 전체적인 맵을 짜보기도 하고 헌법, 행소법, 행정절차법까지 다 이어지는 법전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그 법전 만들어 놓은 거는 12월의 영광 후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시험범위라고 주어진 그 교재 전체를 변태같이 다 뜯어가지고 연결시켜 보기도 하고 제 키만한 커다란 종이에 이걸 다 연결지어가지고 써보기도 하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 어떤 댓글을 주시는지를 보고 그 반응을 보고 다음 법규에 대한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짤막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접근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